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새벽 시간 하방 압박을 다시 한번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하방 압박, 그러니까 상승했던 것도 상승력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새벽 1시 30분에 속보 내용 나왔던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압수에 29,800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다. 이체되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곧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있는 시장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하방 압박을 가져오죠.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 리플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미국 정부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 당연히 무서울 만하죠. 이전에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때문에 어땠습니까? 시장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근데 우리 이 하락했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해서 반등력을 가져왔던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국 정부의 29,800개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가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 정부 매도 물량 때도 마운트 곡스 물량이랑 겹쳐지면서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엄청나게 순유입되는 결과치를 가져왔어요. 개인들은 매도가 엄청 나왔지만 고래들은 다시 재매수했다라는 거. 왜? 저점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들 또한 저점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엄청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죠.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압수 물량이 매도가 나온다.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받겠습니까? 매도와 함께 개인들은 다시 한번 던질 것이고 그 던지는 물량은 재차 고래가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선은 리플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리플코인이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보고 있는 건 리플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 어떻습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움직임을 보였다가 지난번 하방 압박을 엄청 받았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금리에 대한 불안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때 반등 구간을 빠르게 갖고 오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SEC와 리플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 SEC는 힘이 점차 빠지고 있고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SEC의 힘을 축소시켜야 된다. 공화당 후보들이 엄청나게 이야기했고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나와서 SEC 위원장을 없애버리겠다, 해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리플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이 없겠죠. 근데 리플한테 긍정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는 게 지금 현재 2024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해리스 현재 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선 긍정적인 힘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흔들림에 바로 매도하거나 매매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거든요.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우상향 패턴으로 쭉 유지하다가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다. 근데 가장 큰 악재였던 SEC와의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공개 회의가 최근 들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SEC는 리플과 빠른 조속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겠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그리고 우리들의 수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리플 코인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관을 높일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왜? 지금 단가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1,000원 이하의 단가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만들기 위한 확실한 바닥 구간에 있는 코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주봉을 보시면 20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SEC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 대형 악재가 해소가 된다는 건 가장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바뀐다는 것을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한 분 한 분 직접 전달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크로드의 압수 물량이 매도가 나온다. 그 물량 때문에 지금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리플의 가장 강력한 악재는 뭐였습니까? 바로 SEC 건이었죠. 자, 오늘 SEC 뉴스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SEC 전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진행 중 사건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7월 29일 밤 11시 26분에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자, 페이지는 뭐라고 합니까? 친암호화폐에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니플 사건이 더욱더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고 판결이 니플에 유리한 경우 SEC는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지금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 둘 다 모두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잡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에 거래하고 코인에 투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강점이었던 공화당은 가상자산 시장을 들어 올리겠다.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죠. SEC 위원장을 임명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뒤에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는데 지금은 SEC보다 다른 가상자산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상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는 건 2024년도 대통령 선거는 확실한 가상자산 시장에 확실한 활화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전에 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SEC의 비공개 회의 때문에 실망감을 가져왔다. 왜 실망했습니까? 소송의 해결 단서가 없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SEC 홈페이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건 SEC 홈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8월 1일 날짜로 다시 한번 비공개 회의가 잡혔는데 이전에 나왔던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월 18일 날짜로 캔슬되었던 부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니플을 한 번 더 출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니플과 SEC가 3년 만에 다시 한번 이 법정 공방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발생되었었는데 캔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실망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7월 25일 날 다시 한번 비공개회의가 열렸고 다음번 8월 1일 날짜로 또 한 번의 비공개회의가 열립니다. 니플과의 기대점이 높은 부분만큼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SEC와 니플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던 만큼 한 방에 슈팅 구간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SEC가 왜 니플한테 점차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CFTC 위원장은 누굽니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건 다들 아시죠?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는 70%에서 80% 너희들 코인은 대부분이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습니다. 코인 시장을 이렇게나 압박했는데 CFTC 위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암호화폐는 80%가 증권이 아닌데 SEC가 너무 과도하게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면 SEC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정부가 바뀌는 그 시점을 확실하게 노리고 있는 CFTC 위원장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왜? SEC 위원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건 SEC의 힘을 과하게 줬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미국의 기관들 입장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국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우리한테 주세요. 증권과 상품의 정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상원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CFTC 너희한테 암호화폐 규제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SEC가 확실히 힘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SEC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TF죠. ETF라는 펀드 상품에 상장할 때는 증권위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해당된 CFTC는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미국의 SEC가 이제는 조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이게 7월 12일에 나왔던 부분인데 스택스의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고 최근에는 팍소스의 조사도 중단한 바 있다. 이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더리움의 조사도 중단하면서 이더리움 ETF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출시했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SEC가 미국 정치판에서 굉장히 힘이 약해진 모습, 바이든이 이 부분을 압박했다라는 부분도 많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 건이었죠. 자, 바이낸스 건이 왜 중요하냐? 자, 미국 법원이 직접 결정을 했는데 바이낸스가 그러니까 SEC가 증권만 그러니까 SEC가 코인들만 소송을 벌인 게 아닙니다. 거래소도 소송을 벌였는데 이 바이낸스 또한 마찬가지였죠. 세계 1위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를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이 기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이낸스가 판매했던 거. 바이낸스가 2차 판매했던 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각 처리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니플도 마찬가지죠. 니플에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SEC가 계속적으로 너희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판매권이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걸 직접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가만히 있는 SEC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나 반등력이 크게 나왔습니다. 반등을 크게 나왔는데 그냥 급등시킵니까? 아니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선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정 누가 줍니까? 시장이 주는 경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기관 그리고 기업들 바로 고래들이 시장을 조정을 주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둘 다 틀린 말씀들은 아닌데 고래가 시장에 조정을 주는 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장이 주는 건 뭡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이 확실한 조정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조정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우린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죠. SEC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EC와 리플은 결론을 빨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대통령이 되든 SEC 위원장은 내년 초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가상자산 시장은 당연히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니플 코인이 SEC한테 당연히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지 판단이 되실 거니까 그 부분을 재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리플 코인의 가장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였던 SEC가 왜 해당되는 부분에 리플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지금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수익권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선은 공화당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에 나와겠지만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돼. SEC 권한이 너무나 과도하다. 그리고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시킬 것이다. 자, 이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바로 공약입니다. 자, 공약들을 펼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악재성 이벤트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표를 받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현혹시킨다. 국민들한테 흥미롭게 만들려면 당연히 이런 공약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SEC가 얼만큼 시장을 압박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날짜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뉴스도 매도 물량을 많이 부르기에 충분했거든요. 자, 8월 달에 니플의 물량 그리고 아발란체도 15억 달러의 상당의 토큰이 시장에 풀린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락업이 해제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리플이 얼만큼 해제가 될까? 그 물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리플이 10억 개가 시장에 풀린다라고 합니다. 자, 10억 개. 물론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매매할 수 있게끔 물량이 풀린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매도로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물려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풀리면 매도로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매도가 나올 것인가? 지난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영업일 날짜로 락업이 해제되고 다시 락업이 됩니다. 자, 이게 7월 2일 날짜거든요. 어떻습니까? 3억 개가 락업, 5억 개가 락업이 됐습니다. 같은 7월 2일이죠. 근데 7월 2일 날짜 위를 보시면 5억 개가 락업 해제, 4억 개가 락업 해제. 어떻습니까? 대충 비슷한 물량들이 락업이 되었다가 다시 또 락업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또 락업이 되었다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락업이 되었다는 것은 매도를 안 하겠다라는 건데 락업이 해제된다면 바로 매도할 수 있겠죠. 근데 매도하려고 봤더니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입니까? 850원도 못 갔다. 1000원에 위치하고 1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는 저항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슉슉 올라갈 수 있는데 이 850원도 안 된 단가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우린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차 락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런 뉴스도 있죠. 바이낸스에서 5천만 니플이 빠져나갔다. 자,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서 물량이 나갔다라는 것은 지금 매도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코레는 다시 한번 매수를 재개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힘을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겠죠. 고래들 또한 지금 매도할 생각이 아예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갈까? 이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정치판을 보기 전에 지금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2개월 만에 거래량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의 투자 상품은 2억 4.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다. 엄청난 물량이 유입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 다 가상자산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이 트럼프가 했던 주요 발언 중에 몇 가지만 꼽자 보면 비트코인 세계 정상급 자산으로 성장할 것이고 금보다 시총이 커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미래의 금을 대체할 수 있고 우리 미국이 선점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늘 날짜로는 속보 내용에 지갑으로 이동된 내역이 확인되었죠. 근데 이거는 당연하지만 트럼프가 아직 정권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다음 행정부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 근데 해리스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해리스 캠프 또한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등과 암호화폐 기업과 접촉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 해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해리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이 어떤 거였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뭐 충격을 받고 떨어지긴 했지만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 같이 받았던 부분이고 지금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이게 많이 올라온 단가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직 85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850원을 돌파해야지 900원 라인을 올라갈 수 있고 더군다나 1000원 이상 뚫고 올라간다. 그렇다는 건 그 위에 저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상승력이 더욱더 급하게 나올 수 있어요. 급반등을 했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더욱더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보여줄게 리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충격에 하방 압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매도 타점 잡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권을 만들려면 매매 대응 전략을 지금 단가 850원을 못 뚫고 올라갔지만 많이 내려간 단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안정적인 저점 라인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